건강에 좋다고 해서 매일 물 2리터씩 꼬박꼬박 챙겨 드시는 분들 많으시죠? 근데 참 이상해요. 물을 그렇게나 마시는데도 왜 자꾸 목이 마르고 오후만 되면 피곤에 절어 있을까요? 오늘 우리가 철석같이 믿어온 물 2리터의 법칙, 그 뒤에 숨겨진 이야기, 도대체 그 많은 물이 어디로 사라지는 건지 한번 추적해 보겠습니다. 바로 이 질문. 아마 많은 분들이 속으로 내 얘긴데? 하셨을 거예요. 화장실만 들락날락할 뿐 입술은 바짝 마르고 피부는 푸석푸석 하죠. 여러분, 이거 절대 기분 탓이 아닙니다. 우리 몸이 보내는 아주 명백한 신호고요. 오늘 우리가 꼭 풀어야 할 핵심 미스터리입니다. 자, 바로 이겁니다. 모든 문제의 핵심이 바로 여기에 있어요. 우린 지금까지 얼마나 많이 마시느냐, 즉 수분 섭취에만 너무 집중해 왔던 거죠. 근데 진짜 중요한 건요, 우리 몸이 그 물을 얼마나 잘 붙잡아 두느냐, 바로 체액 임지 능력이었어요. 말 그대로 밑빠진 독에 계속 물만 붓고 있었던 셈입니다. 그럼 첫 번째 장에서는 도대체 왜 우리 몸이 물을 제대로 간직하지 못하는지 그 근본적인 원인을 한번 들여다볼게요. 문제는 우리 몸속에 있는 보이지 않는 물탱크 그 자체에 있었습니다. 바로 세포 간질액입니다. 이름이 조금 어렵게 들릴 수도 있는데 정말 중요한 개념이에요. 우리 몸에 60조 개나 되는 세포가 있잖아요. 그 세포들 사이사이를 채우고 있는 이 액체가 바로 우리 몸의 진짜 물탱크 역할을 합니다. 영양분을 각 세포에 배달해주고 세포가 내놓은 찌꺼기들을 착착 수거해가는 뭐랄까 생명의 강 같은 곳이죠. 한번 상상해 보세요. 이 물탱크가 바싹 말라붙으면 어떻게 될까요? 세포들은 영양분도 못 받고 노폐물 더미에 그대로 갇히게 되는 거예요. 바로 이게 우리 몸의 노화 스위치를 켜고 온갖 질병을 불러일으키는 결정적인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. 자, 그렇다면 이 줄줄 새는 물탱크 어떻게 해야 제대로 보수하고 꽉 채울 수 있을까요? 다행히 방법이 있습니다. 지금부터 우리 몸의 수분을 아주 단단하게 잠가줄 3가지 핵심 열쇠를 공개하겠습니다. 이 3가지 딱 기억해 주세요. 첫째, 물을 쫙쫙 끌어당기는 강력한 자석, 바로 단백질이고요. 둘째, 물이 함부로 빠져나가지 못하게 농도를 조절하는 문지기, 소금입니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 물이 새지 않게 막아주는 튼튼한 댐 역할을 하는 콜라겐, 이 3가지가 핵심입니다. 첫 번째 열쇠, 단백질부터 볼게요. 단백질은 우리 몸에서 수분을 붙잡아두는 가장 강력한 자석이에요. 근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포인트는 단백질은 우리 몸에 저장이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. 바쁘다고 빵이나 면 같은 탄수화물 위주로 식사를 때우는 일이 잦다면 우리 몸은 만성적으로 이 수분 자석이 부족한 상태가 되는 거죠. 두 번째 열쇠는 바로 좋은 소금입니다. 보통 소금이라고 하면 왠지 몸에 안 좋을 것 같고 무조건 피해야 할 것처럼 생각하잖아요. 하지만 미네랄이 풍부한 좋은 소금은 우리 몸의 수분 농도를 딱 지켜주는 필수 문지기 역할을 합니다. 오히려 극단적으로 소금을 안 먹는 저염식은 이 문지기를 내쫓아버려서 애써 마신 물을 그대로 몸 밖으로 내보내는 결과를 낳을 수 있어요. 마지막 3번째 열쇠는 콜라겐입니다. 콜라겐은 세포랑 조직을 단단하게 묶어주는 말 그대로 댐 역할을 하는데요. 이재양 약사님은 콜라겐을 물을 담는 그릇이라고 표현하더라고요.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줄어들기도 하지만 뼈국물이나 닭발처럼 콜라겐이 풍부한 음식을 잘 안 먹는 요즘 식습관도 이 그릇을 점점 약하게 만드는 원인 중 하나입니다. 자, 이렇게 3가지 열쇠로 우리 몸의 물탱크를 채우는 법을 알아봤습니다. 근데 이것만으로는 부족해요. 애써 채운 물을 매일같이 훔쳐가는 도둑들을 막는 것도 정말 중요하거든요. 우리 일상 아주 깊숙이 숨어있는 이 도둑들, 과연 누구일까요? 네, 딱 보면 아시겠죠? 너무나 익숙한 얼굴들입니다. 술, 커피나 녹차 같은 카페인 음료, 그리고 달콤한 설탕 음료들. 얘네들은 모두 아주 강력한 이뇨작용으로 우리 몸의 수분을 강제로 빼앗아가는 주범들이에요. 특히 스트레스 받을 때 위로 삼아 마시는 커피 한 잔이 사실은 가뜩이나 마른 몸에 불을 붙이는 격이 될 수도 있습니다. 물론 이 모든 걸 그럼 오늘부터 다 끊어야 돼? 이런 말씀은 아니에요. 이지양 약사님의 이 조언이 정말 현실적인 해답이 될 것 같아요. 매일 습관처럼 마시는 필수품이 아니라 내가 정말 원할 때 즐기는 기호품으로 생각하는 거죠. 그리고 그 양과 횟수를 스스로 조절하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뜻입니다. 자,
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몸이 보내는 가뭄 경보, 즉 만성 탈수 신호들을 다 같이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. 어쩌면 여러분이 무심코 넘겼던 수많은 불편한 증상들이 사실은 단 하나의 원인을 가리키고 있었을지도 몰라요. 이 리스트 한번 쭉 보시죠. 소화불량, 두통, 건조한 피부, 불면, 만성피로, 안구건조. 어떠세요? 우린 보통 이 증상들을 다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해서 제각각 해결하려고 애쓰잖아요. 하지만 이 모든 게 사실은 체액 부족이라는 하나의 뿌리에서 뻗어나온 가지들일 수 있다는 겁니다. 머리 아프면 진통제 찾고, 잠이 안 오면 수면제에 의지하고, 하지만 이건 증상을 잠시 덮어둘 뿐이지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닐 수 있다는 거죠. 우리 몸에 진짜 부족한 건 약이 아니라 어쩌면 몸속 깊은 곳의 물 그 자체일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.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을 마무리하면서 이 질문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. 또 한 알의 약을 입에 넣기 전에 내 몸의 근본적인 가뭄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먼저 해보셨나요? 오늘부터는 그냥 맹물만 들이키기보다 내 몸의 물탱크를 채우고 잠그고 또 지켜내는 현명한 수분 관리 한번 시작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?